공자가 말한 인생 친구의 기준. 인생이 편해지는 사람 관계. 공자가 말한 평생 가까이 두어야 할 사람 5가지.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학교에서 만난 친구, 직장에서 만난 동료, 살면서 인연이 닿은 수많은 사람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과 오랫동안 함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주변을 돌아보면 그 많던 사람들 중에서 진심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곁에 남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할까요? 2500년 전 공자는 이미 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평생 가까이 두어야 할 사람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남겼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공자가 말한 평생 가까이 두어야 할 사람 5가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친구도 많았고 함께 어울리는 자리도 많았습니다. 연락처를 보면 끝도 없이 이름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조금씩 알게 됩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외로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사람이 많을 때 더 외로운 적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그런 날이요. 반면 아주 오래된 친구 한 명이 전화 한 통 걸어왔을 때 그 목소리 하나에 눈물이 나올 것 같았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인생을 바꾼다는 사실을요. 인생을 오래 살아본 분들은 한결같이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이 중요하다. 좋은 사람 곁에 두는 게 가장 큰 복이다. 이것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수십 년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입니다. 그리고 공자는 이 문제에 대해 아주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단순히 좋은 사람을 사귀어라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진심으로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이 곁에 있으신가요? 공자는 인간관계에서 5가지 중요한 덕목을 이야기했습니다. 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의, 의리와 옳음을 지키는 마음. 예, 예의와 존중의 마음. 지, 지혜롭게 판단하는 마음. 신, 신뢰를 지키는 마음. 이 5가지 덕목을 가진 사람은 우리의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준다고 공자는 말했습니다. 단순히 사이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이라고요. 오늘은 이 5가지를 통해 평생 가까이 두어야 할 사람의 특징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떠올릴 수 있는 이야기들로 풀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인,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공자 철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글자입니다. 논어 전체를 통틀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인입니다. 그만큼 공자는 인을 인간관계의 가장 근본으로 여겼습니다. 인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드러나는 사랑입니다. 어려운 순간에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인의 모습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병을 앓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지쳐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뜸해지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고 긴 시간 동안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끔 전화해서 밥은 먹었어? 오늘 날씨 좋던데. 그런 말을 건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전화가 그 시간을 버티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건강을 회복하고 그 친구에게 고맙다고 했더니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뭘 한 게 없는데. 바로 그겁니다. 뭘 한 게 없는데 그냥 곁에 있어준 것. 그게 인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의 인. 어진 사람은 사람을 사랑한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기소불용 물시어인.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마라. 이 두 가지를 실천하는 사람. 내가 싫은 것은 상대에게도 하지 않고 상대가 힘들 때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 곁에 있으면 내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그 온기가 힘든 시간을 버티게 해줍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순간은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힘들 때 누군가가 조용히 곁에 있어주던 그 순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소중한 순간을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말했습니다. 인을 가진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 삶이 더 따뜻해진다고. 여러분 곁에는 힘든 시간에 조용히 옆에 있어준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분이 바로 인의 마음을 가진 분입니다. 두 번째, 의리를 지키는 사람. 두 번째로 평생 가까이 두어야 할 사람은 즉 의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의는 단순히 의리라는 말로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옳은 것을 선택하는 마음, 이익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의의 진짜 뜻입니다. 우리 살면서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식사 자리도 많고 연락도 자주 오고.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내가 더 이상 쓸모 있는 자리에 없게 되면 슬그머니 사라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 경험이 참 씁쓸하지요. 반면 내가 힘들 때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익도 없고 도움이 될 것도 없는데 그냥 의리 하나로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의를 가진 사람입니다. 공자는 의리와 이익의 차이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유어의 소인유어리. 군자는 의로움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 군자와 소인. 공자가 자주 대비시킨 두 유형입니다. 군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익보다 옳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것이 군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40대 후반에 사업이 기울기 시작한 분이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같이 일하던 파트너였는데 상황이 어려워지자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친구 중 한 명이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서 이분에게 새로운 거래처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직접적인 이익은 전혀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줬어? 친구가 짧게 답했습니다. 내가 나 힘들 때 그랬잖아. 오래전 자신이 힘들었을 때 이분이 도와줬던 것을 그 친구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계산 없이 그것을 돌려준 것입니다. 그게 의입니다. 의를 가진 사람과 함께하면 우리는 삶에서 든든함을 얻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나를 버리지 않겠구나, 그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익이 없어도 먼저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분이 바로 의를 가진 분입니다. 세 번째,
예,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 즉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예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딱딱하고 형식적인 것을 먼저 떠올리십니다. 차례 지내는 방식, 어른 앞에서의 태도, 물론 그것도 예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공자가 말한 예의 핵심은 상대방을 사람으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예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극기복내. 자신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라.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내 감정과 내 자존심을 잠시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억울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상대를 먼저 존중하는 것. 그것이 예의 실천입니다.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은퇴 후 소일거리로 작은 일을 시작하신 분인데 예전에 아랫사람이었던 분과 같은 자리에서 일하게 되셨습니다. 어색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랫사람이었던 분이 먼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배님, 이쪽 일은 제가 더 오래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이 여쭤봐 주세요. 깍듯하게 그러나 자연스럽게 서열이 바뀐 상황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면서 상대방의 자존심도 배려한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예는 이런 것입니다. 말 한마디, 태도 하나에서 드러나는 상대에 대한 배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지용 화위기. 예의 쓰임은 조화를 이루는 것이 귀하다. 예가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 관계가 편안합니다. 어디서 상처를 받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내 말이 무시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편안함이 쌓이면 오랜 관계가 됩니다. 반면 예가 없는 관계는 아무리 오래 알아온 사이여도 결국 상처가 쌓여서 멀어집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예의가 없는 관계는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다고. 그래서 예를 가진 사람은 평생 가까이 두어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곁에 항상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존중하며 대해주는 분이 계신가요? 네 번째는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지는 지식과는 다릅니다. 책을 많이 읽었다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공자가 말한 지는 사람과 상황을 제대로 읽는 능력입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 때인지,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인지, 지금 이 관계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자부록.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냉정한 시선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들 사이에서 작은 오해가 생겨 갈등이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서운하고 한쪽은 억울한 상황. 자칫하면 수십 년의 우정에 금이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모임 안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양쪽의 이야기를 따로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쪽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이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 다 맞아. 그런데 둘 다 서운한 거야. 한번 같이 밥이나 먹자. 아무것도 해결한 것 같지 않은데. 그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밥 한 번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영리해서가 아닙니다. 감정보다 관계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생긴 갈등을
자연스럽게 녹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 삶에서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가 줄어듭니다. 싸우지 않아도 되고 오해를 풀기 위해 힘 빼지 않아도 됩니다. 나이 들수록 그런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갈등이 생겼을 때 지혜롭게 상황을 풀어주는 분이 계신가요? 그분이 바로 지를 가진 분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공자는 신뢰에 대해 어떤 덕목보다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민무신분립. 백성이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서지 못한다. 나라도 신뢰 위에 서는데 하물며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신이 없는 관계는 아무리 오래 알아온 사이여도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신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한 말을 지키는 것, 비밀을 지켜주는 것, 그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신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신뢰는 한번 잃으면 되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수십 년을 알아온 친구였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야기가 흘러가다 보니 글이 됐겠지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 친구에게 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졌다고 합니다. 수십 년의 관계가 그 한 번의 일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뢰는 그런 것입니다. 쌓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반면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절대 밖에 나가지 않는 친구, 급한 일이 생기면 자기 일처럼 달려오는 친구, 작은 약속도 반드시 지키는 친구, 그 친구와는 세월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 곁에서는 방어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필신 행필과 말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하고 행동은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한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평생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더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입니다. 신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복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인,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의리를 지키는 사람. 예,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셨나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그랬지. 그 친구가 바로 저런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꼭 연락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결국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많은 것이 행복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요. 실제로 노년기의 행복에 대해 연구한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노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건강도 돈도 아닌 좋은 관계라고 합니다. 진심으로 연결된 관계가 있는 사람이 더 건강하게,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산다고요. 공자가 2500년 전에 한 이야기가 현대 과학으로도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덕불고 필율인.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생긴다. 의, 신을 가진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따뜻해집니다. 의를 가진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의리를 배웁니다. 예를 가진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지를 가진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지혜로워집니다. 신을 가진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신뢰받는 사람이 됩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도 함께 좋아집니다. 공자의 말처럼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삶에 인, 의, 예, 지, 신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자가 말한 평생 가까이 두어야 할 사람 5가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인, 어려울 때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따뜻한 사람. 의, 이익보다 의리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예,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사람. 지,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주는 사람. 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믿을 수 있는 사람. 이 5가지를 가진 사람이 평생 가까이 두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의 사람이 되면 인의 사람이 곁에 옵니다. 내가 신의 사람이 되면 신의 사람이 곁에 옵니다. 좋은 관계는 찾아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될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공자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평생 인의의 지신을 가르쳤습니다. 남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나를 바꾸어라. 그것이 공자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깊은 가르침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 먼저 약속 하나를 지키는 것, 먼저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평생 곁에 있어줄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